이 연구는 지오피지컬 리서치 저널 12월호에 실렸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지구에만 있는 높은 대기 밀도와 액체 상태의 물 덕분에 태양계에 있는 무수한 행성들과 위성들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 풍부한 생태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액체 상태의 물이 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발사가 되었던 갈릴레오 탐사선은 1995년에 목성 궤도에 도착을 해서 위성들을 관측을 하다가 유로파의 표면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유로파의 표면에는 직선 혹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개의 능선으로 무수히 덮여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한 겹능선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유로파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가설이었습니다. 유로파의 표면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130도 이하로 목성의 조성력에 의해서 표면의 얼음이 갈라지고 내부의 액체 상태의 물이 올라오고 이 물이 다시 얼게 되는 작용의 반복으로 인해서 이러한 겹능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추가로 목성의 자기장에 의해서 유로파가 자성을 띠는 현상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는 수소와 산소가 10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그 물 분자가 액체 상태일 때 보일 수가 있는 현상입니다. 거기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토성의 탐사선인 카시니오는 토성의 작은 위성인 엔셀라두스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을 하면서 유로파나 엔셀라 같은 위성의 내부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액체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액체 상태의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지구와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존재해서 물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액체나 기체 같은 유체가 있어야지 에너지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에 있는 물은 표면이 아닌 얼음 깊숙이 존재해서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카시니 탐사선에 의해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액체 상태의 메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졌지만 액체 메탄의 양이나 깊이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타이탄의 북극 지방에 위치한 크라켄 마레는 타이탄 상반구에서 가장 큰 액체 메탄 호수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크라켄 마레는 액체 메탄으로 인한 호수와 많은 섬들이 관찰이 되기도 했지만 타이탄은 항상 짙은 구름으로 뒤덮인 탓에 액체 메탄의 정확한 규모와 수심을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2017년까지 카시니오가 보내온 고독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진은 얼마 전 이곳이 적어도 수심 300m의 깊이를 지닌 바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4년에 예상된 데이터인 수심 35m보다 거의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서해바다의 최대 수심이 100m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물론 항상 두꺼운 구름에 덮인 타이탄의 표면을 궤도에서 가시광선으로 관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레이더 고독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 액체 상태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동까지도 감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잔물결이 치는 바다라는 얘기죠. 사실 카시니의 레이저 고독에는 크라켄 마레의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서 100m 이상의 깊이를 측정할 수가 없었지만 연구진은 카시니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최대 수심 300m의 깊이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지오피지컬 리서치 저널 12월호에 실렸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나사는 타이탄의 연구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타이탄의 무인 드론 탐사선 프로젝트와 바다를 잠수하게 될 탐사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탐사선이 토성까지 날아가는 데만 10년이 넘게 걸릴 만큼 먼 거리인 만큼 한참 후에나 타이탄의 바다를 직접 볼 수가 있겠지만 얼른 타이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